네, 시작하겠습니다. 뇌파 BQ 분석. 오늘은 수면과 정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뇌파 분석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뇌파 분석은 상담자의 특정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친구가 왜 ADHD일까? 저 친구는 얼마나 왜 이렇게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얘기를 안 하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뇌파를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을 하고 그 추론에 대해서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담자나 고객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담자나 고객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뇌와 몸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뇌파를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스트레스가 얼마 정도인지, 그 다음에 정서가 깨져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죠. 보통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뇌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뇌파가 나오네? 그거를 좀 알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뉴로피디브로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 친구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면 그 친구가 몇 날 몇 시에 이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또한 저희 뉴로하모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대충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거 하면서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저희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죠. 즉, 고객이 내 앞에 있을 때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대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전부 관리가 가능하다. 즉, 뇌 기능 분석 상담을 통해서 뉴로 피드백까지 하게 되면 몸의 질, 삶의 질, 그래서 새로운 인생도 저희가 들 수 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파는 수면 뇌파와 기본 뇌파가 있고, 수면은 델타와 세타가 있고, 기본 뇌파는 알파, SMR, 저베타, 구베타파가 있다. 그래서 주파수는 이렇게 돼 있고, 수면 뇌파는 배경 뇌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초율동 정리가 돼 있고, 델타파일 때, 세타파일 때, 알파파일 때, SM알파일 때, 저베타파일 때, 구베타파일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 장에 정리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네,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 장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구조화돼서 체계화돼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강의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 수면, 그 다음에 정서, 뇌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뇌파는요, 수면이나 졸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값입니다.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의 변화를 따른 알파 소실 정도를 나타내 주는데요. 알파 소실, 알파 소실이라는 것은 눈을 떴을 때, 그러면 눈을 떴을 때 개안 시 알파파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예, 눈을 뜨면은 시각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이 줄어들죠. 그래서 알파파가 줄어들고요. 눈을 감으면 시각적 정보가 차단되면서 다른 감각기관들이 네. 그러면서 뇌가 안정이 돼서 요 알파파는 올라가죠. 그 값을 빼는 겁니다.
폐안에서 계안값을 빼는 거죠. 그랬을 때 폐안이 알파파가 증가된 거고 계안이 알파파가 줄어든 거니까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을 빼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소실률이 음의 값이면 수면 상태가 안 좋았거나 졸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수면 상태 1번, 졸린 상태 2번. 그러니까 수면 상태, 졸린 상태, 뇌 피로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잠은 잘 자. 수면 상태가 좋은데? 하지만 피곤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드셨거나 했을 때 졸린 상태가 될 수 있죠. 뇌파를 보고 수면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면 상태와 뇌 피로도 두 개를 같이 얘기하십시오. 양의 값이면 반대로 수면 상태가 정상이거나 현재 정신이 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합 점수는 좌뇌 우뇌의 알파 블로킹 상태를 점수한 것으로 100점이면 최소 50점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좌측 뇌는 좋은데 우측 뇌는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뇌의 기능은 안 좋은 상태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뇌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수면 상태나 뇌 피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파 블로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 블로킹은 알파파는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눈을 떴을 때는 알파파가 감소하게 됩니다. 알파파 블로킹은 개안 상태로 바뀌면 알파파의 현저한 감소나 소실이 일어난다. 빛이 들어오거나 심리적 불안 상태거나 간단한 생각이나 계산을 하거나 피부 자극이 들어와도 감소하고 베타파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알파파 블로킹이 정상이다. 알파파 블로킹은 폐안시, 개안시, 눈을 뜨면 알파파는 감소하고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증가한다. 여기가 폐안이 되겠고요. 여기는 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이쪽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알파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뇌가 맑은 상태, 수면이 충분한 상태, 정상적으로 깨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역 알파파 블로킹은 반대인 거죠. 오히려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웠을 때,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알파파가 나오지 않아요. 알파파라는 것은 안정뇌파죠. 안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은 SM알파나 저베타파나 고베타파가 나온다는 거죠. 각성돼 있거나 집중이 되거나 스트레스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알파파 블루킹으로 비정상, 졸립거나 수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 뇌 피로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알파파 블루킹 상태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알파파 블루킹 현상은 눈을 얘가 떴을 때 개안이고요. 1차 개안. 여기 다시 100초 지나면 2차 개안입니다. 그러니까 40초. 40초에서 100초 구간 1분이고요. 100초에서 140초. 다시 40초 구간이죠. 그랬을 때 눈을 감으면 깨어 있기 때문에 델타나 세타는 안 나와야 맞습니다. 왜? 델타파와 세타파는 잠을 자는 뇌파이기 때문에 안 나와야죠. 또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 뇌파인 알파파, SM알파, 로우베타, 저베타, 하이베타, 고베타 이런 뇌파들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눈을 감았으니까 안정이 됐으니까 역시 안 나와야죠. 그러면 눈을 감으면 어떤 뇌파만 올라가야 합니까? 요 알파파만 올라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색깔로 표시한 건데 이거 색이죠? 색입니다. 그래서
요 40, 5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뇌파가 약할수록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면 잠자는 뇌파가 두 개, 델타, 세타파는 눈을 감고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와야 한다. 그 다음 일반적인 뇌파, 안정, SMR, 저베타, 고베타 있는데 이거는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까 각성 뇌파, 집중 뇌파, 스트레스 뇌파는 안 나와야 한다. 요 뇌파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이 상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파란색으로 나와야 하고 요 알파파 구간만 하얀색으로 40초 구간에서 100초 구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알파파 블로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율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0에서 40까지 1차 계한 뇌파 40에서 100초 구간 전부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요 10Hz 구간에서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살짝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눈을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알파파입니다. 눈을 감으면 알파파만 나와야 한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역 알파파 블로킹으로 잠을 잘 못 자거나 뇌가 피곤한 상태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아주 안정된 뇌파입니다, 여러분. 뇌파를 측정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40에서 100초 구간, 이렇게 하얀색 구간 300초로 뜬 게 보이시죠? 이게 알파파입니다. 네. 좌우 알파파 이렇게 나와야죠. 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눈을 감았을 때와, 아니,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 큰 차이, 엄청난 차이가, 이건 몸을 움직인 거죠. 차이가 별로 없죠. 예, 비슷하고, 그 다음에 파랑색만 나오고, 요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하얀색 부분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아예 없죠. 네. 알파파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딱 측정하게 되면 바로 배경 뇌파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건강하구나, 정신이 맑구나,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면 뇌파를 보겠습니다. 네, 뇌파 이상이 불면증의 원인이다 보겠는데 여러분 불면 뇌파 어떤 뇌파겠습니까? 잠을 잘 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뇌파가 나오는 겁니까? 불면이니까 깨어있는 뇌파 SMR이나 저베타나 고베타, 하이베타라고 하죠. 이 뇌파가 나오면 불면증 뇌파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연구할 필요도 없죠. 불면장애 환자들의 수면 중에 나타나는 뇌파 특성은 SMR파나 저베타파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당연하죠. 각성되어 있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불면장애 환자들이 잠자기 전, 일어난 후의 뇌파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불면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베타파, 감마파가 이쪽 저베타파, 고베타파 더 뛰어 31 이상이 이제 감마파죠. 이게 높다는 겁니다. 결국 불면 뇌파는 뭐냐? 빠른 뇌파가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키는 뇌파가 뭐냐? 알파파라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은 알파파로 훈련하시면은 한 3주, 그래서 한 달 정도면 바로 잠을 푹 자게 되는 델타 수면을 예, 델타 세타파가 있는데 델타 수면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 뇌파 및 뇌로암의 뇌파 훈련 후 뇌파입니다. 네, 이쪽 밑에 부분 베타파 활성 이렇게 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여기 베타파. 근데 없어졌죠. 보시면 베타 완전히 없어지고 위에 또 이런 예, 불안정한 델타 세타 리듬
완전히 없어졌죠. 네. 그다음 알파파가 활성화됐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 이거 세 번째가 이제 알파파 리듬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델타, 세타, 고베타 강하고, 네. 여기도 이제 강하게 나오는데,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줄어들고 알파파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불면증은 우리 누로하모니 훈련했을 때 가장 먼저 효과를 보는 것이 불면증이 되겠습니다. 불면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혈당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살이 찌게 되고요. 네.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짜증나고 우울해지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된다. 불면증이 걸렸다면 몸이 그냥 전부 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뇌파 훈련을 통해서 수면 좋아지고 불면증이 나아졌다면 당뇨가 좋아지고 살이 빠지고 피로감 사라지고 우울감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심장병 위험이 있다. 면역력 약해지고 사고 위험이 커지고 성욕이 떨어진다. 반대로 수면일. 어차피 수면이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네. 이 수면만 잘 돌아가게 되면 내 몸이 재충전되기 때문에 혈압 문제, 면역력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좋아지게 됩니다. 수면 래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아주 쉽죠?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5 이상 50.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면 상태는 좋다, 나쁘다? 좋다. 두 번째, 뇌 피로도 없다. 아주 뇌가 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26, 이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뇌가 피곤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네, 보시면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 뉴로페디벌 이용한 불면장애 지표,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논문 하나입니다. 예, 덕성여대 논문인데요. 이 연구, 만성 불면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난 신경생리학적 과각성 지표인 베타파를 이용한 최초의 뉴로피드백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세타파의 증가, 베타파의 감소가 불면장애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면증, 예, 불면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베타파를 이용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불면증은 어, 알파파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타파로 훈련시켰어요. 왜 그럼 베타파를 할까? 예. 왜 베타파를 했을까요? 뇌를 아주 열심히 쓰게 해서 예, 뇌를 아주 열심히 쓰게 해서 뇌를 피곤하게 하려는 의도로서 베타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알파파만 만약 훈련하신다면 알파파만 훈련해도 되겠습니다. 베타파 감소 누르페 치료는 임산부,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내성이 생긴 환자군, 노년층 등 특수한 환자군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대안적인 비약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또 뉴로피드백 하셔도 되고요. 장기적인 약물 복용하신 분들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10번 정도 했는데요. 불면장애 증상을 확인했는데 불면장애 증상의 빠른 경감 효과는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줬고요.
치료의 윤리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약이 필요 없고요. 효과는 빨리 일어나고요. 10번 정도 한 이틀에 한 번씩 했다면 한 20일 정도 걸린 거겠죠. 네. 그 다음, 윤리적이라는 것은 예, 제가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뉴로 피드백은 내 몸에, 내 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뇌에, 여러분 몸에 약을 투여하겠습니까? 그게 윤리적일까요? 지금까지 불면증 치료제가 없습니다. 일시적 증상 완화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수면제를 내 뇌에 넣고 싶으세요?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윤리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뭐냐면 뉴로 피드백이고 뉴로 피드백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뇌가 정말 나의 몸을 사랑한다면 뉴로 피드백을 해야죠. 이것은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어떤 걸 바를 것인가, 어떤 색조 화장 바를 것인가, 어떤 걸로 내 손톱에 색깔 어떻게 칠할 것인가, 이런 관심만 하나만 있다면 뉴로 피드백 합니다. 뇌에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 정서 보겠습니다. 정서는 뜻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 생리적, 신체적, 표현적, 인지적, 인성적 표현을 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이 외부 자극을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신체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면 신체 생리적 반응은 뭐냐? 사건을 지각해서 생긴 신체 변화에 대한 느낌 혹은 지각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고, 그 다음 이 사고가 뭐죠? 사고라는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죠.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행동, 그 다음에 성향까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서란 용어는 쉽게 말하면 내 신체, 나한테 감각이 들어오면 그 감각에 대한 느낌, 예, 감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바로 이 물리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기질, 네, 그 전까지를 감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감정은 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뇌파 분석할 때 주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 정서를 반복적으로 표출하여 과활성화된 감정 상태를 보이거나 불안과 공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있을 경우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정서 조절 중립성이 강조됩니다. 사회적 존재로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인지가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정서가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문제가 머리가 이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겠지만 정서 조절이 안 돼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가 더 심각하고 더 많다고 보십니까? 정서입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회 문제가 남한테 막 큰 피해가 생긴 경우 솔직히 드뭅니다. 하지만 정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공포, 분노, 그쵸? 그래서 이 정서가 제가 뇌파 분석을 하면서 정서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출동, 인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서, 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한 성공의 상태, 성공은 누가 하느냐? 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는 한 차원에 있는 양극단적 특성이 아니라 둘 다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다 있죠. 그런데 조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부정적 측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초콜릿을 보면은 뭐 달아, 맛있겠다. 하지만 이게 나 몸에 좋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드는 게 맞죠. 근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쪽. 예.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긍정적 정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가 높고 긍정적 정서가 낮을 때 가장 까다로운 행동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뇌파를 통해서 BQ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과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뇌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정서의 기능은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정서 뇌파를 왜 측정하냐? 사회적 의사소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개인이, 이 개인의 정서가 결국 사회 문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서의 기능은 인간의 심리적 기능을 통합하고 개인의 욕구를 환경과 맞출 수 있느냐. 이 정서 상태로 나는 괜찮지만 그 1대1의 개인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 상태가 어떤 행동을 할 준비까지 가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이 행동이 마지막 다음 시간에 배울 행동, 뇌파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정서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지만 이 우울증을 전혀 행동이나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울증이 바로 얼굴과 태도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 또한 뇌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페이지 색깔이 딱 칠해져 있고 뭐 좌측 우측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정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은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뇌과학 사업을 하셔야 하고요. 정서와 관련된 뇌 부위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인지와 관련된 뇌 부분 말씀드렸고 기억나시나요? 주로 전두엽과 두정엽, 해마 부분이었죠. 정서와 관련된 부위는 변연계, 전두엽입니다. 네.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서에 관련된 뇌 구조는 크게 두 부분 나눠집니다. 본능적 감정에 관여하는 변연계, 먹고, 식욕, 색욕, 수면력, 네, 이런 본능적 감정이죠. 변연계에서 발화된 감정을 조절하여 보다 이성적이고 절제된 감정으로 바꾸어주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변연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변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욕, 수면욕, 성욕, 예, 이런 본능적 감정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두엽한테 신호가 가겠죠. 그럼 전두엽이 조절해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참아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두엽 기능이 부족하거나 전두엽과 변연계과의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두엽은 이 변연계에 관여를 못하죠. 그러면 배고프면 가는 겁니다. 자고 싶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성적으로 흥분하면 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변연계입니다. 네. 정서의 체험, 본능적 감정 표현에 관여합니다. 네. 구조적으로 뇌 간의 상부와 뇌량의 주변에 해당하는데 대뇌피질 아래에 위치합니다. 제가 이번 5차 시대, 5차 시대는 외부 강사분을 초대해서 뇌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저희 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편도체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편도체입니다. 전두엽, 예, 변연계, 네, 편도체인데요. 편도체는 바로 이제 변연계 바로 위에 있는데 이 하는 일,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와 관련된 기억을 학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요. 특히 조건화된 공포와 불안 정보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반응과 행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편도체가 문제가 생기면 행동장애, 불안, 공포,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위축, 네, 이런 문제들과 전부 편도체와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 한번 분석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네, 정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색이 좌뇌, 빨강색이 우뇌입니다. 주로 알파파를 봅니다. 알파파. 수면도 알파파였죠. 네. 인지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 보는데 기초율동, 예. 그 다음에 세타파 대 SM알파의 비율, 세타파 대 저베타파의 비율, 그 다음에 각종 조절 능력,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뇌가에서 과정을 배웠으니까 인지는 뇌파를 어떻게 보는 거야? 라면 이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은 뭘로 봐요? 알파파 블로킹. 정서는 알파파의 우세율. 좌측이 강한지 우측이 강한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5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입니다. 즉, 좌뇌와 우뇌가 이 정도 있으면, 같이 있으면 아주 안정적이다. 정서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좌뇌가 높으면, 즉, 좌뇌가 높으면은 우울, 부정적 정서가 강해집니다. 예. 40점 이하면, 이제 이쪽이죠. 40점 이하, 이쪽, 좌측. 그러니까 우뇌가 강해지면 명랑과 긍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자, 어, 뇌파가, 예, 알파파가 있는데 좌측이 강하면, 우측이 강하면, 좌측이 강하다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정적 정서고 우울증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측이 강해지면 명랑해지는데 이게 너무 명랑해져요. 그러면은 긍정의 긍정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미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우울했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이게 교대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조울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정서 부분은 주파수, 세기, 일관성, 뇌균형, 예, 이런 것과 같이 보시면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알파파. 네. 잘 보셔야 합니다. 정서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뇌가 안정된 사람들은 좌뇌, 우뇌에서 알파파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고요.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적응 능력을 가지게 되고, 맞죠? 사회생활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좌뇌 알파파가 우세하면 자 2번 보겠습니다. 좌측이 이게 강하면 부정적이 되고 내성적이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2번 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뇌 알파파가 우세하면 자 우뇌가 강하죠. 우뇌 네 분홍색이 우뇌고 하늘색이 좌뇌입니다. 긍정적이고 외향적이며 성격이 밝다.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좌뇌 전두엽에서 좌뇌 전두엽이 우뇌보다 강한 알파파가 발생하고 조울증 환자는 우뇌 좌뇌가 강한 알파파 상태를 교대로 만들기 때문에 조증과 우울증이 바뀌어 발생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따라서 좌뇌 우뇌에서 발생한 알파파 균형을 잡아주면 우울증과 조울증은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 측정하면서 배경 뇌파가 좌뇌, 그러니까 우뇌입니다. 좌측에서 이렇게 높은 뇌파가 나왔다 하면은 이 친구는 우울증, 의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되면 여러분 좌측 전두엽이 손상되거나 좌측 알파파가 너무 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1, 2. 그래서 우울장애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슬프고 의욕 없고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죄책감, 짜증나고요. 지속적으로 1년, 2년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월경 전에 여자분들, 여성분들 이런 불쾌장애, 그다음에 가장 심한 것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분노, 자살 직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우울증, 여기 분노, 자살 직전까지 가게 되면요. 충동, 몸이 아프고요. 당연히 뇌가 조절이 안 되니까 통증, 주의 집중 안 되고요. 일이 안 떨어지고요. 기억력 떨어지고요. 새로운 상황에서 지각 판단 왜곡되고요. 어떤 감정에 압도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우울증입니다. 자살자의 75%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4분의 1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살하는 뇌, 정상뇌입니다. 정상뇌는 이 전두엽, 아까 변연계 말씀드렸죠. 전두엽이 변연계를 잘 통제를 해야 합니다. 큰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두엽이 변연계를 잘 통제를 해야 하는데 뭘로 통제하냐? 이렇게 신경망을 통해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변연계가 흥분합니다. 나 죽고 싶다. 나 쟤를 칼로 찌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변연기가 흥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전두엽에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신경망을 통해서 보내야 하는데 이 신경망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쪽 신경망이 이렇게 좁아진 경우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신경망이 이렇게 좁아진 경우 자살 생각이 있다. 그다음 자살 생각이 없는 경우는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신경망이 잘 연결돼 있을 경우 자살 생각이 없다는 것을 하버드대와 고대 의대가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뇌를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 자살 생각이 있는 뇌를 자살 생각 없는 뇌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거죠. 이런 신경망을 이렇게 발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명을 살렸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우울증 환자를 만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울증 환자를 만나면 자살자의 75%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 우울증 환자의 4분의 1, 거의 3분의 1은 자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울증 뇌파 나오면 더 깊숙이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하시고 뇌파 훈련을 꼭 권해주십시오. 2달이면 됩니다. 우울증 논문들입니다, 여러분. 뇌혈증 환자, 우울증, 여대생들 우울증, 우울증 치료 효과 연구, 주요 우울장애, 예, 성인 우울증, 청소년들의 우울증, 전부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윤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약물, 그다음 부작용 없이 전부 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20년 된 우울증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센터에서 한 달 훈련, 집에서 5개월, 6개월 훈련했는데 20년 된 우울증입니다. 공원에서 만났답니다. 제가 좀 변한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했더니 요즘 제가 이렇게 밖으로 자주 나와요. 나도 자신에게 놀랍니다. 항상 집에 누워 있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주 나와서 산책하는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다고 좋아했어요. 아, 정말 사람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 양극성 장애 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울증이라고 하죠. 1 증상이 있고 2 증상이 있습니다. 예. 1형은 조증과 우울증이 기분 변동으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말이 많아지거나 빨라지고 집중력 저하, 산만해지고 과도한 자신감, 수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예. 2형은 약간 조증이 과하지 않는다. 약간 우울감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 뇌파를 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뇌파입니다. 뇌파를 본 양극성 장애. 뇌파의 동시성이 2개의 서로 다른 신호의 유사성을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정리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신경 간의 동조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뇌 피질 간의 연결선 이상을 보이는 질환. 이게 바로 조울증이라는 겁니다. 대뇌 피질 간의 연결성 이상. 서울대병원 신경과, 삼성병원, 용인정신병원, 효자병원, 경기도립, 세종대 수학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온 거죠. 뇌파 동시성의 문제다. 그러면 저희 뉴로하몬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D 스펙트럼 그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깨져 있습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특히 빨강색 우뇌가 높습니다. 그러면 조울증 의심 하시면 됩니다. 조울증 의심. 감정 조절이 깨져 있다. 그 다음에 좌우 연결, 다음 시간에 배울 좌우 연결 보는 겁니다. 좌우 연결 상관성이 깨져 안 돼 있고, 요 회색 공간이 좋은 점수거든요. 이쪽이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안 돼 있고 일관성도 낮습니다. 아, 그러면 양극성 장애 의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레인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맵에서 양극성 장애 우측 반구의 와해, 우측에 문제가 있다. 좌측 전두엽에서의 진폭이 감소한다. 즉 우측이 강하다. 우측 뇌의 동시성이 감소. 우측 보겠습니다. 알파파의 우측을 보겠습니다. 2.69 대 4.76. 이쪽이 좌, 이쪽이 우. 어디가 높습니까? 우측이 높죠? 그러면 성격이, 아니, 우울증, 아니, 조울증, 조증 성향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브레인맵에서도 볼 수가 있고 2D 스펙트럼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파 구간. 네. 쉽죠? 양극성 장애 뇌파 및 연구사에 또 보겠습니다. 뇌 부위 간의 연결성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조울증 뇌파구나. 예, 반대로 여러분 어, 파란색이 이렇게 높다. 예. 그리고 빨간색이 빨간색이 안 되죠. 이렇다. 그러시면은 우울증. 예. 우울증은 좌뇌가 강하다. 이렇게 우측이 강하면 조울증 의심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정상 뇌파를 얘기합니다. 네. 볼 수 있겠죠? 예.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트라우마에 됩니다. 예. 편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편도체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이 변연기에서 온 감각들이 바로 뇌 섬엽과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죠. 바로 예.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기관, 안과 전두피질, 전두엽이죠. 전두엽에서 신경망을 편두체와 강하게 연결하면은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연결 부위를 자극해서 치료가 된다는 요 기사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뇌 회로를 여기를 약하게 해주고 이쪽과 강하게 해주는 거죠. 편두체와 전두엽 부위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바로 뉴로피드백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PTSD 세계적 석학이 베셀반 데어클크 교수입니다. 베셀반 데어클크 교수가 한국 EBS에 나와서 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뇌의 뉴로피드백에 대해서 뇌의 회로를 바꾸면 가능하다. 회로를 바꾸면 가능하다. 예, 이랬던 거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뉴로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뇌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뉴로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뇌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은 뉴로피드백을 장기적으로 하게 하면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왜? 뇌의 회로가 바꿔지니까 뇌 구조까지 바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뇌를 보겠습니다. 네, 정서 보겠습니다. 자, A는 정서만 볼게요. 좌측이 높아요, 우측이 높아요. 빨간색이 우측입니다. 당연히 우측이 높죠. 그러면 조울증 의심 쉽죠? 이쪽 보겠습니다. 좌측이 높아요, 우측이 높아요? 좌측이 높죠? 정서 부분 보겠습니다. 좌측이 높죠? 그러면 우울증 의심 쉽죠? 이분 어떻습니까? 정서? 아, 좋아요? 2D 스펙트럼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값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정서는 깨져 있다. 어떻게? 좌측, 우측 뇌가 완전히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깨져 있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좌측 뇌와 우측 뇌가 똑같이 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측 뇌. 아주 감정 흥분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좌우뇌가 같이 가죠. 정서 아주 안정돼 있죠. 그죠? 두, 두 명의 차이. 보시면 이 정서, 이쪽 정서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종합점수는 예, 모질라니까 여기 40점 이하 조울증으로 표시가 돼 있고 딱 봐도 깨져 있죠. 예, 이쪽이 완전히 깨져 있고 이분은 정상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볼 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 정서 지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문제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내 운의 알파파가 우세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적응 능력을 보이는 거고 정서 알파파가 깨져 있다면 사회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안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능과 연결시킵니다. 누가 연결시키냐면 골메이란 박사가 연결시켰는데 정서지능은 좌절 상황에서도 자신을 동기화하고 충동을 통제하고 지연시켜 만족할 수 있으며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적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며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자기 조절 능력, 자아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난 할 수 있다. 효능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연하고 통제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절 능력.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IQ가 인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성공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절과 정서 지능에 대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과학 교수님께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끈기 혹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실패할 것 같은 것을 이겨내는 정서적인 조절 능력 관계에 되어 있다는 거죠. 힘들지만 참아내서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정서입니다. 누구나 공부가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조절 능력은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지능의 5단계입니다. 요 세 개는 개인적인 거고요. 요 두 가지는 사회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서지능, 자기인식, 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능력. 그러니까 정서와 지능이 예, 정서와 인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메타인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동기화, 목표 달성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난 할 수 있다. 이게 딱 되면은 그다음 공감적 이해, 타인에 대해서 그다음 마지막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 정서지능의 5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이 5단계를 머릿속에 넣고 상담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에 빠졌고 너무 조울증에 빠졌습니다. 너무 우울한데 자기인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서 조절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딱 두 개만 봐도 뇌파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지능, 뇌파를 통해서 자기인식, 자기평가, 자신감, 인지와 정서에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정서 얘기할 때, 인지 얘기할 때 제가 주의력과 작업기억과 메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식, 자기평가, 자신감, 전부 메타인지와 우리 정서 부분에서 같이 보시면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기 조절 능력, BQ 정서 보시면 됩니다. 40점대에서 60점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 신뢰성, 성실함, 적응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BQ의 가장 마지막 부분 자기 조절 능력, 휴식, 주의, 집중력 여기까지 보시면 완전히 얘가 뇌파 훈련했을 때 동기화가 될 수 있냐 없냐 여기까지 상담이 되고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인지와 정서, 조절 능력 또 뭐 좌우 균형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대인관계 기술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겠다. 성공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가 만약에 측정해서 잘 나오지 않거나 잘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훈련시켜서 이런 정서적인 지능이 안정된 친구로 만들어주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승현 코넬대, 심상원 브라운 1대, 브라운대 1학년, 하버드 김경돈 학생, 이 EBS 나온 친구인데 이 세 명이 모두 미국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정서 지능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거였습니다. 정서 지능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이쪽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정서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가 성공하는 이유. 아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즉각적 충동을 잘 참아내고 조절할 수 있고 좌절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게 동기화죠. 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만족이나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 충동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정서지능과 뇌파. 네. 그래서 이쪽 제가 그 구회릿지 리듬, 기초율동, 그다음에 정서 잘 나오고 있는지 보시고요. 좌우 연결 잘 돼 있는지 보시고요. 자기 조절 능력 잘 보시면은
어, 정서 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 상담할 때, 그 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분 상담할 때 정서 지능 부분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서 지능 5단계, 그 다음에 우리 BQ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쭉 진행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서지능과 뉴로피드백, 조절 능력과 자아 효능에 대해서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조절, 자기 조절, 예, 자기 조절. 예, 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남과 공감하고 이해하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힘든 상황도 전부 내가 조절해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효능감이 되겠습니다. 효능감, 효능감, 효능감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초중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임원, 예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셔야 하는 분들은 전부 효능감이 필요한데 이 효능감은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서를 측정해서 정서를 조절하고 효능까지 끌어오르는 것은 뇌파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논문들은 이미 검증돼서 다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정서 지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